다만 1층이 공짜로 집을 비워준 건 절대로 아니었다. 올라가는 대신 달라는 것이었다. 채널 고정. 세입자,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은 미국 부동산 월세 사업에서 가장 큰 수입원이자 난관인 세입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다. 첫 건물을 사고서도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세입자였다. 2018년 첫 건물 구매 당시 1, 2, 3층 모두 세입자로 꽉꽉 들어차 있었고 3층 모두 방 3개짜리 아파트의 적정 월세보다 한참 낮은 1,000불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었다. 1층엔 그 건물에 30년 동안 거주한 60대 1명, 2층엔 1층 세입자 아들의 5인 가족, 3층엔 엄마와 초등학생 딸, 룸메이트까지 3명이 살고 있었다. 우리는 집주인이 건물에 살아야지만 렌트 컨트롤을 없앨 수 있다는 타운의 룰 때문에 꼭 그 빌딩에 입주를 해야만 했다. 우리가 들어가 살 유닛 하나는 당장 반드시 필요했고 결국엔 건물을 빠른 시일 내에 다 비워 공사해 월세를 정상가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 이때 유명한 세입자 전문 변호사를 또 구글 서칭을 통해 찾았는데 무조건 인간적으로 잘해주라는 조언이 있었다. eviction, 즉 세입자 퇴거 명령 소송에 들어가면 기본 몇 년씩 걸리고 비용도 비싼 데다 만약 그 사이에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지 않거나 집을 망가뜨려도 집주인은 어찌할 방도가 없는 데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게 미국의 세입자 보호법. 건물주는 아무런 힘이 없는 파워 을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건물에 30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의 권리는 특히나 크게 인정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빅션을 바로 진행하는 건 내 무덤 내가 파는 일인지라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형식상의 법적 서류만 보내기로 했다. 여러 가지 이빅션 호러 스토리들을 TV쇼와 팟캐스트를 통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몰라 한숨이 푹푹 나오는 상황.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새 집을 차례로 방문해 우리를 새로운 집 주인으로 소개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며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부탁했다. 가장 먼저 3층은 우리가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초등학생 딸내미가 먼저 눈물을 뚝뚝 흘렸고 엄마는 몹시 분노했다. 참 미안했지만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게 야속한 현실이었다. 아이를 울린 게 너무 미안했던 우리는 연거푸 사과했고 매달 내야 하는 모기지를 갚기 위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하는 우리의 피치 못할 사정도 설명을 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하던 중 일주일 뒤 3층은 다른 집을 구했다며 이사를 나간다고 알렸다. 가장 분노하고 슬퍼했던 3층이 가장 먼저 이사를 나가주었다. 3층이 이사 나가던 날 키를 받으러 갔는데 3층 엄마는 끝까지 분노하며 나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지만 초등학생 딸은 다행히도 나와 웃으며 밝게 인사를 나눴고 나는 미안한 나머지 용돈을 100불 쥐어주고 그 가족의 행운을 빌었다. 건물을 매입한 지 한 달 만에 드디어 빈 3층. 곧장 3층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고 초스피드로 한 달 만에 마무리했다. 다음은 1, 2층 엄마와 아들 가족 세입자들. 그들은 처음부터 매우 협조적인 태도였으나 그 속뜻은 자기들이 집을 사서 나갈 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려달라는 내용. 대화는 아주 나이스하게 했지만 결국엔 그들이 언제 살지도 모르는 집을 우리는 기약 없이 기다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양심상 젊은 부부의 앞날을 막기 싫다던 1층은 2층 아들 집으로 합친 뒤 1층을 비워주기로 했다. 아싸, 그래도 이게 어디냐. 비우자마자 바로 공사를 시작했다. 다만 1층이 공짜로 집을 비워준 건 절대로 아니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대신 본인 짐을 보관할 스토리지 비용을 내달라는 것이었다. 30년간 쌓인 짐이 워낙 많아서 큰 창고를 빌리는 비용이 한 달에 500불 정도였다. 우리는 짐을 옮기는 트럭 비용과 매달 짐 스토리지 비용 500불이 고스란히 지출됐다. 이럴 내가 그 비용을 왜 내야 하나. 처음엔 너무너무 화가 났다. 우리도 힘들게 돈 모아서 첫 건물 산 건데 내가 내 집 좀 고쳐보겠다는데 이들의 짐 보관비까지 내줘야 하다니. 그래도 매달 500불 쓰는 게 이빅션 소송보단 무조건 싸다 라며 셀프 정신교육으로 다스렸다. 그 와중 남편의 친한 친구였던 제이는 우리의 첫 건물의 월세를 희망했다. 제이와 우리 부부는 가장 먼저 공사가 완료된 3층에 1층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 달간만 같이 살기로 했다. 모든 짐을 챙겨 드디어 2019년 1월 월세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내 건물로 첫 발을 내디뎠다. 3층에 일단 빈대부터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 우리 짐들은 지하실에 일단 처박아 놨다. 2019년 2월 1층 공사가 마무리된 뒤 불편했던 한 달간의 친구 집 빈대 생활을 마치고 1층으로 입주했다. 둘이서 지하실에 있던 모든 짐과 가구들을 주말 내내 옮긴 뒤 조립하고 쉴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긴 느낌. 이제 2층에 6인 가족이 집을 매입할 날만 기다리며 매달 500불씩 지출하면 된다. 그 후 드디어 10월 중순 2층 사람들은 새로운 집 계약을 완료했다며 11월까지만 살고 나가겠다는 사실을 밝혔다. 엄청나게 기뻤다. 내 집 샀을 때보다 훨씬 기뻤다. 하지만 역시 공짜는 없지. 그들은 마지막 달 월세를 내지 않기로 선택했다. 젠장.
우리는 마지막 달 집세를 받지 못한 채 그들의 디파짓만 풀로 돌려준 뒤 굿바이 짜이찌엔 아디오스 사요나라 제발 다신 보지 말자를 외쳤다. 2층 남자는 이삿짐을 씻던 날 마주친 준에게 술에 취해 온갖 쌍욕을 퍼부은 뒤 다음날 사라졌다. 자신들도 첫 새 집을 구매해 나가는 거면서 평생 산 월세집 빼는 게 더 화가 났나 보다. 그렇게 매입 딱 1년 만인 2019년 11월 말 첫 번째 건물은 온전히 우리 소유가 되었고 빠르게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코비드 사태 직전 2020년 2월 우리는 마켓 적정가인 2,000불에 새로운 세입자를 드릴 수 있었다. 이토록 내가 직접 뽑은 내 세입자들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줬지만 건물 매입과 패키지로 따라왔던 기존 세입자들은 나에게 큰 돈을 앗아갔다. 1년간 1, 2층 세입자들로 인해 잃은 돈은 약 15,000불 정도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법적 소송으로 인한 더 큰 지출을 피했고 누군가와 원수지는 일을 피할 수 있었다. 승질대로 했으면 흙탕물 튀기며 법대로 하라고 소송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100% 건물주가 불리한 일. 미국에선 법대로 하면 세입자가 언제나 유리하다. 언젠가는 강제 퇴출이 행해지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 잃는 시간, 돈, 정신적 스트레스는 누가 절대 보상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후 우리만의 아주 꼼꼼한 세입자 선별 과정을 거쳐 우리가 직접 선별해 받은 모든 세입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고 웬만한 요구사항은 모두 다 들어주며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 우리의 슬기로운 건물주 생활을 위해 세입자들에게 쓰는 한 푼 두 푼에 연연하지 않으며 그들의 행복한 삶이 결국은 내 이득인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결국 다 사람 장사다. 사람 대 사람이다.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잘해주면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걸 믿는다.